반갑습니다. 하정우입니다. 오늘은 8월 14일 K리그 두 경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19시에 제주 유나이티드랑 포항 스틸, 그 다음에 19시 30분에 하는 수원 삼성 대 성남 FC로 두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K리그 분석은 저의 초안 분석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더 많은 정보와 최종 조합은 가족방에서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입장 방법은 하단 고정 댓글에 문의만 주시면은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현재 지금 운영 중인 가족방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경기부터 분석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제주 유나이티드 대 포항 스틸. 제주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현재 10승 7무고 8패를 기록 중이며 승점은 37점이고 현재 순위는 5위입니다. 그리고 포항 스틸은 12승 7무 6패 중에 승점은 43점, 순위는 3위. 그리고 최근 5경기로 전적을 넘어가시면은 제주는 5경기 중에서 홈에서 2경기를 치렀고 승은 1무 1패, 득점은 4득점이고 실점은 4실점으로 홈 경기를 끝났습니다. 그리고 원정은 3경기를 치렀죠. 자, 보시면은 1승 1무 1패, 득점은 3득점이고 실점은 2실점으로 토탈 5경기는 끝이 났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포항은 5경기 중에 홈에서 4경기를 치렀고 승은 2승 1무 1패로 지금 기록 중이며 득점은 5득점, 실점은 4실점으로 홈 경기 4경기는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원정은 한 경기 중에 1승을 거두면서 득점도 1득점을 하며 원정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자, 이것까지는 최근 5경기 전적 분석입니다. 자, 그리고 상대 맞대결을 보시면은, 자, 상대 맞대결은 21년 3월 9일 제주가 포항을 1대0으로 이겼고 21년 4월 24일 포항이 제주도랑 무로 비겼죠. 자, 그리고 21년 9월 25일에는 포항이 제주한테 2대4로 졌죠. 포항이 졌습니다. 그리고 22년 2월 20일 22년 넘어와서 포항이 3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최근 경기 22년 7월 16일 포항이랑 제주 유나이티드는 1대1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자, 이게 상대 맞대결 최근 5경기를 본 결과고요. 자, 그리고 제주 유나이티드부터 분석을 들어가게 되면은, 자, 제주 유나이티드는 현재 리그 5위, 똑같이 리그 5위죠. 최근 5경기는 승무 패패 승. 자, 최근 흐름이 좋지 않다. 이전 서울 원정에서도 2대0을 승리를 따내면서 분위기 반전은 성공했지만 이전 성적에서 부진으로 5위를 머물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울에 2대0으로 이겼지만 그 전까지는 부진했죠. 3경기 다 무패패를 떴기 때문에. 그리고 상위권 순위 경제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이번 일정이 매우 중요하다. 자, 이제 패를 하지 말고 연승 구간으로 가야 되죠. 제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 상위권 순위 경쟁에도 합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경기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리고 체력적인 문제점과 김동준, 이창민, 김오규와 같은 핵심 전력들이 코로나 확진에 걸려서 지금 제대로 스쿼드를 구성하는 상황에서도 승리를 따냈다. 지금 핵심 선수 3명이 코로나로 인해서 출전 안 했지만 이 상황에서도 지금 승리를 따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김주공, 최용준, 기용 등 기용을 해서 전술적인 변화도 물론 이번 시즌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던 윤빛가랑과 김금배도 같이 선발 출전해 맹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이만큼 이 선수들이 코로나로 못 바치니까 안 나오던 선수들도 지금 다시 출전을 해서 좋은 맹활약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전 서울전 이후 일주일 넘는 휴식에도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은 괜찮다. 그리고 주력 애들도 좀 돌아온다. 그래서 지금 앞전기 마지막 경기도 지금 이기고 있는 상황이고 좀 체력도 어느 정도 회복을 했고 주력 선수도 지금 돌아오면은 나쁘진 않죠.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제주 같은 경우는 마지막 부분에서 지고 올라왔으면은 좀 약간 힘들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 경기도 이기고 올랐고 체력도 많이 부축을 했고 그 다음에 주력진도 올라오기 때문에 이번 일정만큼은 중요한 경기만큼 쉽게 지지는 않을 것 같다
포항 상대로 포항이 지금 순위가 더 높죠. 자, 승점도 더 좋은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 제주는 봤을 때는 열심히 뛸 것 같다. 그래서 쉽게 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저는 보입니다. 자, 그리고 포항스틸 같은 경우는 포항스틸은 최근 흐름이 좋다. 이거 최근 5경기를 보시면 알죠. 자, 승무패를 했지만 마지막 2경기는 승승으로 분위기 전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승으로. 자, 그리고 앞선 8경기 중에서 단 1패만 허용하고 있는 중, 이게 승승하기 전에 1패가 8경기 중에 포함이 되고 있는 거죠. 자, 특히 최근 2연승을 달리고 있죠. 2연승을 달리고 있고 2위 전북의 자리도 노리고 있는 상태. 분위기가 좋으니까 2위도 올라가겠다. 자, 전북을 이제 제치고 한번 올라가 보겠다. 지금 노리고 있는 상태고,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선수들 김기동 감독은 이번 시즌 우승을 목표로 잡고 있다. 이번 모든 경기팀은 다 우승을 목표로 잡고 있죠. 근데 김기동 감독은 그만큼 이번 시즌 우승을 목표로 잡고 있기 때문에 애들한테 사기 증진도 많이 해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만큼 분위기와 기세가 좋은 상태이며, 특히나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일수록 베테랑들이 멀티 도움을 기록했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베테랑들이 꾸준히 활약을 해주는 게, 밑에 있는 신입 부분에서도 이렇게 베테랑을 보면서 많이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은 베테랑 역할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감독의 칭찬도 사기 증진, 목표 우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독 부분에서도 칭찬을 많이 하겠죠. 이제 선수들에게 사기 증진을 위해서. 그리고 신진호 부상으로 빠진 기간에 포항은 4경기밖에 1승밖에 기록을 못했지만, 여기에 신강훈과 임상혁 체력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히 경기에 출전하며 팀 상승세에 보탬을 준다. 힘들지만 체력적으로서도 많이 힘들지만 팀 상승을 위해서 지금 많이 출전을 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팀에 대한 기여도가. 그래서 포항시티 같은 경우도 일본 일정에서는 베테랑들로 지금 나오기 때문에 패배는 허용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분위기도 좋고, 제주 같은 경우도 이번 이 스쿼드는 무조건 이겨야 되지만 이번 스쿼드에 대한 부분에서 열심히 할 것 같아서, 저는 이 두 조합을, 이 한 경기를 한 개로 조합을 보면은 누가 이기도 안 이상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로 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무승부, 제주 유나이티드랑 포항스틸은 저는 무승부로 보겠습니다. 이 경기 최종 조합은 무승부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경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다음 경기 넘어가시기 전에 제가 한마디만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확실한 분석으로 올키픽 해드립니다. 요거는 제가 빼겠습니다. 요 말 대신에 확실한 분석으로 꾸준한 수익 목표는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 8가지를 검토해 정확한 정보를 가족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가족방 문의는 오른쪽 하단 밑에 링크에 문의만 주시면은 돈 드는 거 하나도 없이 무료로 입장 가능하며 공유도 다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제 말은 요까지고, 그 다음 두 번째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는 수원 삼성 대 성남 FC. 자, 수원 삼성 같은 경우는 현재 5승 9무 11패로 승점은 24점이고 지금 순위는 11위를 기록하고 있고, 성남 같은 경우는 4승 6무 8패 승점은 18점, 순위는 12위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5경기로 전적을 넘어가시면, 수원 같은 경우는 5경기 중 홈에서 1경기를 치렀죠. 1경기 중에 무를 기록하고 득점은 없었으며 실점도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원정에서 4경기를 치렀네요. 원정에서는 1승 3패, 그리고 득점은 5득점을 했고, 그 다음에 실점은 80점으로 5경기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성남 같은 경우는 5경기 중 홈에서 2경기를 치렀지만 홈에서는 1승 1패, 득점은 4득점이고 실점은 5실점으로 마무리를 했고, 원정에서는 3경기를 치렀고 승은 1승, 패는 2패를 하고 득점은 6득점에 실점은 7실점으로 5경기를 마감했습니다. 현재 5경기 전적입니다. 최근 5경기. 자, 그리고 둘이 상대 맞대결을 좀 보시게 되면은, 자, 제일 오래된 5경기로 제가 추려봤습니다. 제일 최근 5경기. 자, 21년 3월 7일날 수원 삼성이 성남을 1대0으로 격파를 했고, 그 다음에 21년 4월 25일날 1대0으로 수원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21년 8월 14일 이날에는 성남이 2대1로 이겼네요. 그리고 22년도로 넘어와서 22년도는 3월 5일날 성남이 2대2로 비겼고, 그 다음에 제일 최근 22년 5월 14일에는 수원 삼성이 성남을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제일 최근 마지막 경기는 수원 삼성이 1대0으로 성남을 이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상대 맞대결에 대한 점수고, 자, 수원 삼성부터 제가 분석에 들어가면은 현재 수원 삼성은 리그 11이고 패패 무승패, 엄청나게 안 좋죠, 분위기가. 자, 그리고 보시면은 8월 초에 대구와의 경기에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 반전을 시켰으나, 요 보시면은 승을 대구와 경기에서 이겼죠 싶었지만 이전 수원과 경기에서 2대4를 패배를 당했고, 이러한 흐름이 이어진다면 강등권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여진다. 지금 보시게 되면 둘 다 지금 거의 하위권 싸움이죠. 그래서 수원 같은 경우는 이 분위기를 이어가지 않는다면 강등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그리고 최근 두 경기 연속 멀티 득점을 기록했다. 이거는 좋은 소식이죠. 수원에서는 연속 두 경기 연속 멀티 득점을 했으면은 좋은 소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공격점 부분은 살아나고 있다. 공격에서는 점점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득점하는 부분에서는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여기서 단점은 수비 쪽에서 불안함이 새어 나오고 있다. 수비 쪽에서 불안하니까 자꾸 실점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수비 쪽에는 수원 삼성이 지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두 경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 두 경기 연속 지금 보면은 두 경기 연속 선수 불투이스를 제외했는데 다소 작은 신장으로 이루어진 삼성의 3백은 경기 내내 상대 공격수에게 높이 싸움에서 밀리는 모습이 보인다. 축구에서 높이 싸움 보면은 큰 선수랑 작은 선수 보게 되면은 일단은 몸싸움에서 밀리겠죠. 큰 선수랑 작은 선수 몸싸움에서 밀리며 헤딩 부분에서도 많이 밀릴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수원 삼성은 다소 작은 신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상대에서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성남 FC가 2m 공격수 뮬리치를 버티고 있어. 뮬리치 높이에 고전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인다. 내일 같은 경우는 뮬리치의 높이에 버틸 수 있는지, 높이 싸움을 어떻게 해야 할지 여기에 대해서 애들이 고전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일단은 높이 부분에서 좀 수정을 해야 되겠죠. 내일 성남 FC 공격수 뮬리치를 보시면은. 자, 그리고 성남 현재 리그 12이고 패패 승승패. 자, 요 보시면은 이전 경기에서 패배하며 연승 행진이 끊겼다. 요 세 번째 경기부터는 승승으로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경기는 패로 연승 행진이 끊겼고, 강등권 경지자인 김천을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따낸다면 잔류에 대한 희망도 커질 수 있다. 요 경기 말고 김천 경기에서도 홈에서 승리를 따낸다면 잔류를 1부 리그에 계속 그대로 남아낼 수 있다 라고 봐지죠. 그리고 얇은 스쿼드로 인해 체력적인 문제가 더욱 두드리게 있고, 여기에 주력 선수들의 잔부상까지 있는 상태. 김남일 감독도 경기 종료 우려했던 게 나왔다. 자, 여기에 우려했던 거는 주전 선수들을 잔부상으로 인해서 다음 경기에 대한 불투명과 그만큼 로테이션으로 돌려야 되는 이 선수들이 주력 선수들이 잔부상을 당하니까 김남이 우려했던 부분도 나왔다. 그리고 체력적인 극복도 못했다는 게 지금 우려로 나왔죠. 자, 그리고 김진수, 권한규 부상을 안고 뛰면서 수비적 안정감이 떨어졌다고 밝혔다. 지금 이 선수 두 명이 부상을 좀 있지만은 수비적 안정감도 떨어졌다. 안고 뛰면서 경기를 뛰면서 수비적 안정감도 떨어졌다고 봐지죠. 이 둘이가 부상을 안고 뛰면서. 자, 그나마 다행인 점은 6경기 연속 득점을 터뜨리는 공격력. 성남도 지금 어째 보면은 골을 잘 터지고 있죠. 이 수원 같은 경우는 두 경기 아까 전에 보시면은 두 경기 연속 멀티 득점을 성공했고, 지금 성남 FC 같은 경우도 6경기 연속 득점을 터뜨리며 공격력 장신 일선 뮬리치가 시즌 초반에 부진했던 모습이 살아나고 있다. 지금 뮬리치도 조금 살아나고 있고,
수원 상남 FC 같은 경우도 6경기 득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에서 부분도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상남 FC 같은 경우도 득점력이 있다는 팀이라고 봐지죠. 6경기 동안 득점이 나왔으면. 그리고 뮬리치도 초반 부진을 딛고 있었지만 점점 살아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주력 2선 박수일도 연일 득점포로 이번에도 득점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무실점은 보장이 못해 보임. 이 두 팀 다 보시면은 골은 나올 것 같아요. 두 팀 다 골은 나올 것 같은데 두비 다 무실점을 보장을 못한다는 것은 두 팀 다 수비적인 부분에서 좀 약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팀 다 결론을 보시게 되면은 수원 삼성은 최근 4경기 중 3경기에서 다 득점도 나왔고, 성남도 6경기 중 6경기 중에 연속으로 다 득점도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수원 삼성 같은 경우는 최근 흐름도 좋지도 않고, 이에 감독도 지금 경고 메시지를 날리고 있는 부분이죠. 좀 잘해라 뭐 이런 식으로 경고 메시지도 날리고 있고, 여기다가 홈에서보다도 패배 승리의 비율이 더 높다. 아직까지는 홈에서 패배보다는 승리의 비율이 더 높다. 홈에서 내일 같은 경우는 수원 삼성이 홈이기 때문에, 원정이 아닌 홈이기 때문에 비중이 더 높다, 그렇게 봐지고, 반면 성남은 이전 경기에서 연승은 깨졌으나 연승은 끝났죠. 승승에서 연승은 끝났지만 체력 저하와 수비적으로 불안감이 재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원 삼성의 상대로 좀처럼 승리를 따내지 못하고 있기에 이번 일정에도 저는 수원 삼성으로 저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의 조합픽은 저는 수원 삼성 승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의 두 경기 스포츠 K리그를 초안 분석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자, 이 분석이 끝난 후에 더 많은 정보와 그 다음에 더 많은 추천 조합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링크 있습니다. 그쪽에 문의만 주시면 돈 드는 거 없이 무료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만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경기는 여기까지 초안 분석으로 경기는 마무리 분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